컴퓨터 그래픽 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죠. 윤일병이 그동안 협박과 그 구타를 당한 내용. 3월 3일 날 자대 배치를 합니다. 이 쉽게 얘기해서요. 다른 부대에 있었습니다. 이 윤일병이. 그죠? 그다가 이제 자대를 이렇게 바꿔버리는데 자대 배치 2주 후부터 대답이 느리다며 마대자루 폭행했고요. 걸음걸이 이상하다며 허벅지를 60회를 폭행하고 얼차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기합을 받는데 어렵다고 힘든 기색을 보이자 이거 기가 막힙니다. 링거 주사 투여한 다음에 다시 또 때립니다. 그리고 쩝쩝거리며 먹는다며 물론 그러면 야 쩝쩝거리며 먹지 마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4명이 집단 폭행을 하고요. 여기서 죽습니다. 이 밥을 먹다가 맞으면요. 원래 그래서 개도 먹는 개는 때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기도가 막히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심장이 멈추고요. 폭행 가담자들이 그나마 양심이 있나 봅니다. 그래도 구급차를 불렀죠. 자, 증거인멸까지 했고요. 하병장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병장이 징계인멸했고 윤일병 군용시첩을 찢었습니다. 윤일병 기도폐쇄에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요 사건 요 내용만 이렇게 봐서는 어떻습니까? 진영애 변호사 이거를 상해치사로 볼 거냐 살인죄로 볼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것을 이제 군 검찰은 처음에는 상해치사로 지금 이제 기소를 한 상태이지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4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서 국민적인 여론을 끌게 된 것은 이제 7월 31일부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이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금 재검토하는 입장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상해치사냐 살인이냐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이것을 요 건으로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흉기를 들고 때리지 않았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쓰러진 이후에 구급차를 불렀다든지 뭐 아니면은 정말 뭐 치명상을 가할 정도 때린 건 아니다라든지 뭐 이런 그 상시 상황으로 봤을 땐 상해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윤일병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폭행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예견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망이라는. 즉 이 윤일병이 이 사람에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맞았는데 죽었다고 하면은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대 배치받은 그날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계속적 폭행에 심지어는 죽는 그날도 링거를 꽂고 때렸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전체 상황을 보았을 때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날 때리는 게 치명상이냐 뭐 링거를 했냐 구급차를 불렀느냐 그걸 가지고 기소 여부가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나 이런 폭행 이런 감금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폭행은 저는 일단 우발적인 그런 폭행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육군 법무실장이 오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돼서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상해치사로 이미 기소를 한 상태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제 다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어떻게 보시면 군대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예, 검사를 하셨죠? 저는 쫄조로 다녀왔습니다. 아, 갔다 와서 고시패스 하셨군요. 예, 그래서 전 윤일병이 어땠을지 뭐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해되죠. 예. 근데 이 사건은 뭐 살인과 같은 행위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법리상 살인죄가 가능한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는 아주 숭악한 인간들이니까 엄벌해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부터 30년까지. 아, 상해치사도 30년까지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다른 죄까지 뭐 추행이나 이런 것까지 되면 거기다 가중하니까 4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아, 상해치사도요? 그럼요. 그 다음에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치사와 살인의 제일 큰 차이는 사형이나 무기를 할 수 있느냐인데 그 차이입니다. 실제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살인과 마찬가지로 엄벌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법 이론상 살인이 되느냐, 상해치사가 되느냐, 그 갈림길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학대하고 이거 사실 고문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때 안 되죠. 예. 용서할 수 없어. 죽어도 좋다는 그러니까 또는 죽여야 되겠다는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일반 살인이 되는 것이고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막 때리고 괴롭히고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이제 용인설
그러다 용인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네.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때리고 이렇게 학대를 또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해서 그런 마음까지는 없다. 그러면 이제 살인죄로 인정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정 변호사 개인만의 담당 검사라면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상해치사로 봐야 된다. 어렵고 만약에 살인으로 한다면 좀 더 보강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는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살인으로 하기 좀 어렵고. 네, 상해치사로. 그러나 지금 계속 공소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다른 부분들을 이 사병들의 다른 행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거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나온다면 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하더라도 무리는 없는 거고요. 자, 3월 3일 날 자대 배치가 된 다음에 3월 8일 날 기마 자세를 취하게 해놓고 복부와 가슴을 수십 차례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그때는 별다른 크게 소위 말하는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6일 날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폭행까지 온 것인데요. 자, 복부나 가슴을 지속적으로 때렸을 경우에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민의 법 감정에 엄벌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의 공소장 변경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쩌다 한번 발생한 그런 폭행이나 상해 사고가 아니라 결국 이 윤일병이라는 사람은요. 결국 이 부대에서 죽어야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폭행에 불과 자대 배치된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과연 여기서 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 자신의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상해치사, 때려다 보니 잘못해서 죽은 것이거나 폭행치사, 때릴 마음은 있었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복부나 가슴 폭행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폭행치사가 아닙니다. 살인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어야 나올 수 있었던 결과는 당연하게 나온 것입니다. 네, 우리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요. 지금 법리 지금까지 판례 이런 거를 봤을 때 상해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상해치사라는 거는 내가 상해를 했는데 야,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네가 예상할 수 있었어 라고 하면 상해치사예요. 그러면 살인은 뭔가?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죽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살인의 그 고의를 자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뭘로 보냐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얘를 이렇게 예를 들면 때린 거라고 본다면 왜 이렇게 때렸나? 범행까지 가게 된 경위를 보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때린 이유는 뭔가? 동기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흉기를 갖고 있었는지, 흉기의 용법은 어땠는지, 흉기의 종류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보고요. 뭐 공격에 어디를 때렸나,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때렸나, 그리고 사망의 결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봐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뭐 한두 개는 만족시키고 뭐 몇 개는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됩니다. 아까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예견을 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 얘를 죽여야지 라는 마음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때린 걸로 봐서는 이건 1년을 길게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건 당일만 봐도 그래요. 사람이 죽은 그 당일만 봐도 굉장히 가슴과 배와 폭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은 거면은 상해치사로 그냥 끝나는 게 맞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실신하다시피 쓰러져요. 쓰러지고 입에서 침을 흘린다든지 뭐 소변을 본다든지 라는 식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의무사병이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폭행을 해요. 그것도 배와 가슴을. 그 정도면은 어떠한 범행 동기, 막 명확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적으로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어떤 미필적 그 고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실제 뭐 양형상 무슨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 이런 차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군검찰이 더 수사를 해서 살인죄까지 갈 수도 더 필요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러니까 두 가지로 공소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적으로는 살인죄를 하고 안 되면 상해치사로 하고 그냥 바로 살인을 접고
상해치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살인죄도 충분히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두 개로 갈 수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두 개로 가도 됩니까?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 그러니까 어느 죄에 해당되느냐, 어느 조문을 적용하는 건 법원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네, 정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상해치사로 가는 게 현재 그러니까 마음은 살인죄지만 여러 가지 솔직히 우리가 법조인이니까 법리적으로는 상해치사가 맞고 임만걸 변호사도 상해치사가 현재 법리적으로는 상태로만. 상해치사 맞고 우리 진해 변호사는 이건 살인죄고 김경진 변호사는 네, 저는 살인죄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에서 이게 지금 살인죄로 이게 공소장 변경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압력 자체는 정당할 거예요. 정당하는데 이런 게 습관이 되면 모든 재판에 국민이나 여론이 관여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거 하는 한번 겁니다. 섣불리 이거 하는 게 결론은 맞아서 사실은 다 별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참 그래요. 이게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뻑하면 나중에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이거 니들 이거 법정 마음에 안 든다 이쪽으로 바꿔라 그러면 검사들이나 검찰관들 다 그쪽으로 갈 겁니까?